지난달 말에 연이어서 이제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됐고 또 후보지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 발표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예정됐던 사항이고요.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벌써 2차 후보지가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 24곳이 될 테고요. 1차 18곳, 2차에 16곳 해서 이런 지역들의 이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완료가 되게 되면 약 2만 가구 정도 이제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 2만 가구 이상을 좀 늘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떤 결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공공 재개발 첫 후보지 발표된 것은 일단 1월 4일 날 발표가 됐죠. 일단 선도구역으로 해서 8곳 지정이 됐고요. 실제로 역세권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고 교통 여건이라든가 주변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긴 하나 실제적으로 이제 10년 이상 정체된 지역이죠. 개발의 어떤 그 탄력을 못 받아서 개발되기가 어려웠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이라도 그냥 방치가 되었던 그런 지역들이고요. 그 후보지로 선정된 8곳 주민 동의 후에 LH와 SH공사가 공공시행자로 지정이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LH공사와 SH공사 주택에 관련된 현재 공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믿음을 현재 굉장히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실제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주민들이 그대로 믿고 따라서 동의를 해줄지가 가장 큰 의문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현재 LH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민 동의를 끌어내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재가 또 지금 터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1차 후보지 같은 경우는 흑석동과 양평동, 용두동, 봉천동, 신설동, 또 영등포구, 양평동, 또 신문로, 강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 세대수보다 예상 세대수가 당연히 늘어날 테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제 공공이 또 참여를 해서 공공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은 지난해 발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시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2차 후보지가 3월 말에 발표한다고 이미 예정이 됐었기 때문에 발표를 한 부분입니다. 16군데입니다. 16군데 상계동부터 천호동, 금호동, 숭인동부터 신월동, 그다음에 거여동, 전농동, 중화동, 성북, 장위, 신길. 굉장히 열악하고 좀 어떤 주변 여건들이 좀 개선이 안 되는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을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똑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똑같고요.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50%를 임대로 공급을 한다. 현재 실제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용적을 높여서 층수를 더 높게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현재 세대수가 늘어난 부분에서 50%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고요. 전체 20%는 공공임대로 활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이 50%, 공공임대가 20%, 그다음에 공공지원임대가 5%, 일반 분양이 25%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봤을 때 공공재개발 예정 구역 지정이 이제 7월 달입니다. 지정을 하겠죠.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진 발표가 됐으면 구역을 지정해서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그 범위를 잡아주는 게 이제 7월 달,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이 들어가고 10월 달, 그리고 정비구역 및 시행자가 지정이 되는 거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요. 정시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또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일 날 발표된 내용, 31일 날 발표된 내용은 3080 주택공급 사업 요약입니다. 3080 주택공급 사업은 실제적으로 지난 2월 24일이죠. 24일 발표됐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중공업 저층 노후단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발표된 내용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역세권과 중공업, 그다음에 저층 노후단지 이렇게 후보지가 선정된 거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어떤 식으로든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개발을 하든 아니면 주거산업 융합지구,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또 그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또 주민들의 실제적으로 어느 참여율을 더 높이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겠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소규모 정비사업 역세권부터 중공업, 그다음에 도시 재생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지난 2월 24일 날 발표됐던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선도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1차 선도구역은 실제적으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선도구를 지정을 해서 여기에는 21개 구역을 지정을 하고 역세권, 중공업, 저층주거 말씀드렸던 도심 복합사업이죠. 도심 복합사업 역세권 9군데, 중공업 2군데, 저층주거 단지가 10군데 해서 현재 4군데 지역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과 도봉, 영등포, 은평구가 들어간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선도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조치, 금년 중에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미 발표된 내용, 작년에 발표됐던 내용을 보게 되면 2021년 2월 4일에 발표됐던 내용이죠. 이걸 보게 되면 현재 토지주의 현재 수익률을 최대 30%까지 보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대로 보장을 해줄 테니 동의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노후도라든가 그 주변에 대부분 다 말씀드린 대로 전철역 주변이죠. 역세권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철역과 가까운 지역 주변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은 도봉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봉 지역의 창동과 창동 주민센터 인근.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용도가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거를 현재 용도에 관련된 사업을 또 더욱더 주택 공급으로 전환을 해서 실제적으로 주택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저층 주거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대부분 다 도봉, 영등포 또는 은평구 이런 지역들 저층 주거지들이 많죠.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들,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후도가 높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76%부터 92%대까지 노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들을 현재 1종과 이제 1, 2, 3종 주거 지역에 이제 들어가 있던 부분들 공급을 어느 정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실제로 주택 공급량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현재 그 주거지 환경도 개선이 되고요. 주택 공급까지 되고 그 주변 변화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떠나서 일단 보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정리정돈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변에 어떤 부동산 인프라 또는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또 부대 시설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떤 점에서 이익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거주하고 계신 현 지주분들이 과연 동의를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도 후보지 21개 구역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민간 재개발과 3080 사업 같은 경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라는 내용을 이제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현행 사업과 용적률을 142%, 평균 142%를 민간이 재개발하게 되면 269%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080 사업으로 해서 주택 도심 복합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역세권을 뺀 역세권 같은 건 279%고요. 나머지가 38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대비 238%가 늘어날 테고요. 기존의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111%가 상향되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당연히 세대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현행의 582가구가 854가구로 바뀌지만 3080 도심 복합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1195가구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수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추가 분담금도 줄어든다. 63.9%대까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또 90.5%대까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절대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독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3080 사업 추진 일정 보게 되면 7월 달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재개발, 공공 재개발 사업도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7월 달에 예고 지정 관련 발표를 하고 민간 제안을 해서 통합 공모 결과를 발표하겠다. 민간 자본도 좀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 재개발과 도심복합, 3080 도심복합 사업에 관련된 내용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거고요. 현재 그 지역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입지 여건 우수하지만 10년 이상 방치된 지역에 있는 노후도가 높은 주택들을 먼저 주택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짓는 건 맞지만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방식, 기존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 동안에 토지주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080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이사 대책, 올해 2월 4일 날 나온 대책에 보게 되면 토지 납입 방식입니다. 토지 납입 방식은 사업 기간 동안에 LH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주고 사업 후에 반환을 하는 조건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거나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소유권을 전부 LH나 SH총사에 현재 반환을 해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넘겨주고 난 후에 정말로 이걸 사업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느 조건이 되는가라는 일단 공기업에 대한 믿음 자체가 조금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겠냐라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죠. 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은 당연히 공공단독 또는 공공조합, 조합이 들어갈 수 있겠죠. 3080 같은 경우는 공공이 단독을 합니다. 단독을 하고요. 기업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분의 제외 50%는 공공임대, 공공지원임대, 지분형 주택으로 지달아가지만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현재 공공재개발 3080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 세대의 1.3배 이상 건축을 해서 전체 20-30%는 공공자가나 공공임대로 돌리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사업성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성 보장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 같은 경우는 분담금, 실제적으로 기반시설 분담금이라든가 아무래도 현재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 분담금을 확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관리 처분이 떨어진 시점에서 각 호실별로 해서 현재 각 지주별로 해서 현재 지주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확정 부담금을 정하겠다. 더 이상 추가로 분담금을 받지 않고 이 금액만 내면 끝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3080 재개발 같은 경우는 확정 분담금이 아니라 내가 분담할 수가 없죠. 왜냐 소유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확정 수익률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납입했을 경우에는 확정 수익률을 30%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정 상환율의 용적률 같은 경우는 현재 똑같습니다. 종상회 또는 법정 상환의 추가적으로 120%대까지 또 기부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지만 현재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별도의 특례가 없고요. 3080 같은 토지 면적 15%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 15%까지는 현재 실제적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도시계획 소위원회라든가 실제적으로 어떤 절차를 굉장히 축소를 시키고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또 도심복합 3080 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여지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느냐 안 되느냐 확정 분담금이 있느냐 확정 수익률만 받느냐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도심 재개발과 실제 공공 재개발 사업이 3080 도심복합 사업과 중복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분명. 이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현재 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제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번 정부에서 못하게 되면 다음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서 해야 되지만 이것들이 과연 현재 공공기업을 믿고 진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졌는지 그걸 먼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